자, 156페이지부터 나오는 게 이제 새로운 단원. 자, 이름도 좀 무시무시하다. 3차, 4차 방정식을 풀어야 돼. 자, 방정식의 풀이법은 따로 문제마다 식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뭐 156페이지에 나오는 거에서 우리가 특별히 외우거나 할 필요 있는 건 없다. 바로 문제를 통해서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을 어떻게 푸는지 그 방법을 바로 설명을 합시다. 158페이지 바로 갑시다. 자, 필수예제 1번에서 1번은 3차 방정식이고 2번은 4차 방정식인데 좀 더 어려운 거 4차 방정식만 하고 갈게요. 자, 3차 방정식과 4차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문제는 무조건이야.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인수분해가 돼야 됩니다. 2차 방정식은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도 있죠. 그럼 뭘로 해결하면 된다? 근해 공식을 해결하면 돼요. 근데 3차, 4차 방정식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되는 놈만 나옵니다. 인수분해가 안 되는 거는 고등과정에서 안 나와요. 참고로 3차, 4차 방정식도 근해 공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엄청 복잡해. 이 칠판을 다 채워도 근해 공식을 못 쓸 정도로 식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고등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내용이야. 그럼 그 말은 반드시 해를 구하라 그러면은 무조건 꼭 인수분해가 된다. 자, 그러면 결국 이 4차식을 인수분해하라는 얘기야. 자, 요런 4차식 인수분해 우리 인수분해할 때 배웠단 말이야. 이 xr에다가 뭐 해가지고 적당한 값을 대입을 해서 실제 이 값이 는 0이 되게 하는 x를 찾아줘야 된다. 근데 아무 값이나 대입하는 게 아니고 될 수 있는 후보가 뭐라고 했지? 상수항 있죠, 상수항. 요 상수항의 약수 들의 풀맛 값들 중에 후보가 반드시 있다. 기억납니까? 자, 그 다음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럼 6의 약수는 1, 2, 3, 6이 있단 말이야. 그럼 처음에 x에다가 얼마 대입해본다? 1을 쫙 대입을 해봅니다. 1 대입을 해서 빠른 암산 해야 돼요. 1 빼기 1 빼기 1 빼기 5 더하기 6 하면은 0이 됩니까? 제발 돼야 되는데? 됐네, 그죠? 그럼 1 찾았습니다. 저도 얘기지만 4차 방정식은 반드시 x에다가 대입을 해서 는 0이 되는 x값이 꼭 2개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2개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 그래서 바로 하나를 더 찾읍시다.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0이 될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 되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플러스 5가 되고 0이 안 되네, 그죠? 얘는 탈락. 그 다음 x에다가 2 집어넣습니다. 2 집어넣으면 16, 8, 4, 16 0이 되나? 제발 반드시 0이 됐네. 자, 그래서 x값 1이랑 2를 꼭 2개를 미리 찾아 놓으세요. 찾아 놓은 다음에 그 다음은 조립제법 기억나죠? 1 차수 비어있는지 잘 확인하시고요. 비어있는 건 없네요, 그죠? 자, 그러면 바로 1이랑 2를 연달아서 조립제법을 한꺼번에 해버릴 거야. 자, 그럼 1로 하면은 1 곱하고 1 더하면 0 곱하면 0 더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마이너스 6 이게 꼭 0이 나와야 돼요. 자, 그 다음 미리 하나 더 찾아놓은 게 있잖아. 2 있잖아, 그지? 그럼 또 2로 갑니다. 1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그래서 0이 된 게 확인됐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주어진 4차식에서 이 좌변은 1 집어넣고 2 집어넣어서 0인 거니까 x 뭘 인수로 갖는다? 빼기 1, 그지? 2 집어넣어서 0인 거니까 x 빼기 2로 인수분해 된다. 그럼 남은 몫이 얘란 말이야. 그죠? x제곱 2x.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일단 x값 해가 하나 뭐 나왔냐? 1 나왔고요. x값 2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 되냐? 안 되죠, 그죠? 인수분해 안 되니까 요 놈이 는 0되는 2차 방정식은 근해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근해 공식. 그래서 x값은 짝수니까 짝수 공식 갑시다. a분의 1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마이너스 b 프라임, 뿔마 루트 b 프라임 제곱이 1이죠. 1 마이너스 ac, 1 빼기 3인 거니까 마이너스 2가 됩니까? 그때 루트 안에 있는 i, 음수는 i로 빼내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근이 총 몇 개 나온다? 4개 나옵니다. 하나, 둘, 뿔마해서 총 4개. 여기서 실근은 누구다? 1, 2가 실근이고 허근은 여기서 허근입니다. 됐지? 자, 물어봅시다. 근해 공식 안 썼어? 자, 요 4차 방정식에서 두 허근의 합은 얼마일까? 근해 공식 안 쓰고 두 허근의 합은 근거계수. 여기서 허근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죠? 허근은 여기서 나오는 거란 말이야. 그지? 그럼 요 2차 방정식의 허근은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 기억납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a분의 b에서 두 허근의 합은 바로 마이너스 2입니다. 두 허근의 곱을 구하시오. 그러면 얼마냐? 3이 두 근의 허근의 곱입니다. 허근은 안 구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합과 곱을 구하는 문제는 근과 계수까지도 연결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자, 기본 문제 연습합시다. 저기 어디냐? 331번에 4번 해볼게요. 자, 필수문제 2번도 뭐 우리가 앞에서 인수분해할 때 많이 봤던 유형이야, 그치? 자, 1차식 하나, 둘, 셋, 4개가 곱해져 있는 이런 형태는 뭐 120회입니다. 요거 한꺼번에 다 전개하기는 힘들고 적당히 2개씩 짝지어서 같은 모양이 나오게끔 x 플러스 1이랑 4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상수항의 합이 서로 같게끔 이렇게 상수항이 더하면 5가 되고 요 상수항 더하면 5가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얘네들이 먼저 전개하면은 x제곱 5x 더하기 4가 될 거고 얘네들이 전개해도 x제곱 5x 이상은 6이 될 거고 120 넘깁시다. 자, 이렇게 해서 2개씩 짝지어서 하는 이유가 이렇게 같은 식의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또 같은 식이 나왔으니까 이 놈을 우리가 치환하는 거죠. 책에서는 뭐 대문자 x라고 했네. 자, 치환한 식으로 간단히 만듭시다. x로 바꿔주면은 x 더하기 4, x 더하기 6 빼기 120 빼먹지 마시고요. 자, 그럼 전개하면은 2차 방정식이네. x제곱 4 더하기 10x 4, 6, 24에다가 120을 빼면은 마이너스 96이 됩니까? 자, 인수분해 96, 10되는 거 뭐 있냐? 16이랑 6이 있나? 16이랑 6이 있네. 그러면 플러스 16 마이너스 6을 하면 되겠네요. 그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은 치환해서 만든 문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에서 x값 마이너스 16 또는 x값 이렇게. 근데 마무리가 끝난 게 아니에요. 원래 x가 누구였냐? 원래 x가 요 식이었단 말이야. 자, 그러면 또 요거 한번 이거 한번 또 방정식 2번 풀어야 돼. 첫 번째는 x 원래 거 x제곱 더하기 5x가 는 마이너스 16인 거니까 는 마이너스 16을 넘겨주면은 플러스 16은 0. 2차
2차 방정식 새로 하나 만들어줬고요. 또 이것도 x가 원래 x제곱 더하기 5x였는데 요놈이 는 6 되는 거니까 6을 넘겨서 그래서 2차 방정식 두 개 생겼다. 인수분해 되냐? 안 되네? 그럼 근의 공식. 인수분해 되냐? 되네? 인수분해해서 다 구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같은 모양이 생기게끔 만들어서 자, 요것도 332번의 제일 마지막 거 3번 해봅시다. 요것도 인수분해할 때 많이 보던 모양이죠. 4차, 2차 상수, 4차, 2차 상수 이런 형태 인수분해 하셔야 됩니다. 인수분해. 자, 1번과 2번 식의 모양이 비슷한 것 같지만 인수분해하는 방법은 완전 다르다. 그지? 자, 첫 번째 이 식은 쌤이 인수분해할 때 요 개수랑 요 개수만 보고 요게 인수분해 되는 기본 개수냐? 그치? 곱해서 마이너스 4 되고 더해서 마이너스 3 되는 게 있냐? 있지, 그지? 그러면 이거는 x제곱이라는 놈을 치환해서 보통 인수분해를 하는데 자, 우리는 이제 바로 갑시다. 치환 안 하고 마치 x제곱이라는 놈을 한 문자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인수분해를 할 때 x제곱을 한 문자처럼 생각을 하고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되는 거 맞춰가는 거죠. 그러면은 뭐야? 마이너스 4랑 플러스 1 하면 되지, 그지? 그래서 이거는 한 방에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인수분해 더 되냐? 그럼 되잖아요. 합차라고, 그지?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될 거고 요건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러면 x값 마이너스 2 하나 나왔고요. x값 2 나왔고요. 자, 여기서 잘 처리합시다. x제곱 더하기 1이 는 0이 되는 요 방정식의 해를 그려야 되는데 이런 거는 중간에 1차항이 없죠. 자, 이런 거 할 때는 요 상수항을 이항시켜 가지고 x제곱은 마이너스 1 되는 걸 풀 거란 말이야. 요건 우리 왜 제곱근 제일 처음 배울 때 뭘 제곱을 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게 뭐 있냐? x는 풀만 빼먹지 마시고요. 루트 마이너스 1로 쓸 수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곱을 해서 우리가 3 되는 거 구하라 그럴 때 x 값을 풀마 루트 3이라고 쓰잖아요. 그죠? 똑같이 하면 돼요.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풀마 루트 마이너스 1 쓰면 되는데 루트 안에 음수가 있으면 어떻게 처리한다고? i를 빼낸다고요. 그거만 주의하면 돼요. 답은 풀마 빼내면 루트 1만 남으니까 이렇게지. 그래서 하나, 둘, 셋. 그럼 예를 들어서 x제곱이 마이너스 3이다. 그럼 x값은 얼마냐? x는 풀마 루트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빼내서 i로 쓰고 이렇게 되지? 이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인수분해 되는 형태고요. 요거는 1, 1이니까 인수분해가 안 되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제곱 빼기 제곱 모양으로 만들어준다. 그죠? 제곱, 그래서 합차로 인수분해할 거다. 제곱 빼기 제곱. 제곱 빼기 제곱 모양 만들 때 앞에 거 4차항이랑 뒤에 상수항을 기준으로 x 4제곱이라는 거는 x 제곱의 제곱인 거고 1이라는 놈은 1의 제곱인 거고 이거에 완전 제곱식을 만들고 뒤에다가 또 뭐에 제곱이 오게끔 만들 건데 그럼 여기가 더하기가 붙어야 되냐 빼기가 붙어야 되냐 이거를 덧셈으로 완전 제곱식을 만들면은 실제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중간에 플러스 2x제곱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지? 근데 실제 식은 플러스 x제곱인 거니까 요 뒤에다가 뭘 맞춰야 되냐 그죠? x제곱을 하나 빼줘야 같은 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게 제곱 빼기 제곱 모양이 되는 거죠. 만약에 이거를 가운데 거를 마이너스로 맞춰버리면은 이거를 전개를 했을 때 빼기니까 가운데가 마이너스 2x제곱이 생길 건데 실제가 플러스 x제곱이니까 요 뒤에는 플러스 3x제곱을 맞춰줘야 같아지겠지. 그지? 이런 경우에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완전 제곱식 두 개의 차로 만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기본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하는 거죠. 요 놈과 x제곱과 x의 합이니까 x를 먼저 써주고
합, 그 다음에 x제곱 플러스 1과 x의 차니까 이렇게 합쳐라 인수분해. 자, 인수분해 되는 게 둘 다 없단 말이야, 그지? 둘 다 없으면은 얘도 근의 공식, 얘도 근의 공식. 자, 어려운 거 할게요. 자, 333번에 3번 해봅시다. 자, 필수제 4번도 뭐 1, 2번 문제 두 개 있는데 1번보다는 뭐 2번 하나만 해도 될 것 같습니다. 4차 방정식으로. 자, 이번에는 4차 방정식인데 AB 값을 모르는 상태에서 근 두 개가 먼저 나와 있다. 뭐 4차 방정식이라고 다를 거 없어요. 근이 나와 있으면 기본적으로 뭘 생각한다? 대입이다, 그죠? 그럼 첫 번째 1이라는 근이 있으니까 x에다가 1을 대입을 하자. 1 대입하고 1 대입을 하고 1 대입을 하고 열심히 대입을 해서 는 0. 자, 정리해주면은 a 더하기 b는 착착착 하면 뭐야 여기? 0이야? 0이네. 식 하나 나왔고요. 그 다음에 또 x에다가 나머지 한 것 마이너스 1로 대입을 하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플러스 1, 마이너스 1 대입을 하면은 플러스 2, 마이너스 1이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면은 마이너스 2. 자, 정리하자. 마이너스 a 더하기 b네. 마이너스 a 더하기 b는 쭉쭉쭉 하면 4가 되나? 넘어가면은 자, 연립을 푸는 겁니다. 자, 착 더해버리면 a 날라가고 2b가 마이너스 4인 거니까 b가 마이너스 2가 되고 a가 2가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연립방정식 풀어서 a, b까지 구해주는 거 그냥 계산 문제예요. 자, 이제 나머지 한 근을 구하래. 그러면 a, b값 구해놓은 거를 여기다 이제 그대로 써가지고 결국은 이미 나와 있는 근 이용해서 조립제법을 하는 거죠. 그죠? 자, 바로 조립제법 씁니다. 개수 1, 마이너스 2, 1, 그 다음에 a, b인데 a가 2고요, b가 마이너스 2고요. 자, 조립제법을 이미 글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새로 걸 필요 없어요. 1로 한번 조립제법 1, 1, 1, 0, 0, 2, 2, 0 바로 연달아서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1, 1, 2, 2, 2, 둘 다 0 나오네. 근데 마지막 남은 식이 요 식인 거잖아요, 그지?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 굳이 얘네들은 앞에 안 써도 되겠죠, 그지? 그러면 요 놈이 는 0이 되는 방정식에서 나머지 두 근이 생기는 거죠. 실제 근을 구할 필요 없이 나머지 두 근의 보세요, 합구하는 거니까. 요 2차 방정식에서 나머지 두 근이 생기는데 그 두 근의 합은 바로 근과 계수를 이용해서 2하고 바로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것도 3, 3, 5 합시다. 3, 3, 5. 자, 필수 예제 5번이 이제 3차 방정식에서 뭐 해를 직접 구하는 게 아니고 3차 방정식인데 또 다른 뭐 모르는 P도 하나 껴있다. 근데 이 3차 방정식이 근이 얼마다는 모르겠는데 중근을 갖게 하래요. 중근. 아니, 중근이라는 건 우리가 몇 차 방정식 할 때 나왔죠? 2차 방정식 할 때 나왔단 말이야, 그지? 자, 중근의 뜻 기억하죠? 중근의 뜻. 똑같은 근이 두 개 있을 때 중근, 그지? 자, 그럼 3차 방정식도 과연 중근이라는 놈을 가질 수 있을까? 자,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은 이 3차식을 인수분해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면은 중근이 있어 없어? 여기서 x값 1 나오고 2 나오고 3 나오죠, 그죠? 같은 근이 하나씩밖에 없지, 그지? 겹치는 똑같은 근이 없죠, 그죠? 이런 거는 중근이 없는 거야. 근데 3차식을 인수분해를 했는데 만약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되었어. 그럼 중근이 있어 없어? 그죠?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1 또 나오잖아요, 그지? 그럼 1이 두 번 나왔잖아. 그럼 그게 중근인 거지. 2는 중근이 아니고. 느낌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에 이런 게 있을까? 3차식을 인수분해 했는데 전부 다 x 빼기 1이야. 그럼 여기서 1 나오고 여기서 1 나오고 1이 몇 번 나와? 3번 나오잖아요.
세 번 나오는 근은 여기서 말하는 중근이 아닙니다. 이거는 똑같은 근이 세 번 나오면은 이건 나중에 삼중근이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중근은 삼중근은 아닙니다. 자, 얘처럼 똑같은 근이 두 번 나오는 게 중근. 자, 그러는데 이게 중근을 갖고 싶다. 기본적으로 항상 얘기했죠. 3차식은 반드시 인수분해가 안 되면 풀 수가 없어. 자, x에다가 적당한 l을 대입을 해서 0 되는 값 찾을 수 있겠냐? 오히려 이렇게 모르는 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대입해서 0 되는 x값 찾기가 더 쉬워. 자, 왜냐? 어차피 2p라는 놈도 여기 2p라는 놈도 x에다가 뭔가를 대입을 해서 쫙 계산했을 때 2p도 다 없어져야 돼요. 0이 돼야 돼요. 이랬지? 그러면 여기는 2p밖에 없잖아. 그러면 여기 2p랑 x를 곱해가지고 요 2p가 없어져야 돼요. 그럼 자동으로 x가 얼마야? 마이너스 1이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조립제법 합시다. 3차항 계수 1. 자, 2차항 없으니까 잘 비워두시고요. 1차항이 2p 빼기 1. 상수항이 2p. 얼마 집어넣으면 0이라고요? 마이너스 1 내리고 곱하고 내리고 곱하고 더하고 마이너스 2p. 0 되는 거 보이죠? 자, 그럼 주어진 3차식은 마이너스 1로 조립제법 했으니까 플러스 1로 인수분해 되고 요거 x제곱 빼기 x 2p는 자 이렇게 일단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잘 생각해야 돼. 일단 근이 하나 뭐가 나왔어?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나머지 근은 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이 나오겠죠? 그러면 x제곱 빼기 x 2p라는 는요. 요 2차 방정식에서 이제 근이 나오는데 문제에서 중근을 가지라고 했으니까 요 2차 방정식이 무슨 근을 가지면 돼? 중근을 가지면 되겠지, 그치? 요 놈이 중근 가지면은 뭘로 마무리하면 된다? 판별식. 2차 방정식이 중근 판별식. 짝수 공식이 아니네. d는 b제곱 마이너스 4ac 8p가 뭐가 되면 된다? 0이 되면 된다. 자, 그래서 일단 p 값 하나가 8분의 1이 하나 나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니? 여기서 끝내면 다 틀리는 거예요. 두 번째를 이걸 생각을 해야 돼. 자,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은 안 가죠. 그치?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은 안 가죠. 근이 두 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야. 요 놈이 근이 두 개가 생기는데 하필 요 2차 방정식이 앞에서 이미 한 번 나왔던 근 마이너스 1이라는 놈을 한 번 더 근을 가지면은 처음 나왔던 거랑 여기서 한 번 더 나오면은 이게 중근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요 2차 방정식이 앞에 이미 나왔던 근 x값 얼마?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마이너스 1을 근으로 갖는 얘기는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등식 성립하는 거란 말이야. 그럼 마이너스 1을 대입을 하면은 플러스 1, 마이너스 대입하면은 플러스 1, 2p가 는 0이 되는 p값.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p값이 이렇게 두 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냥 자체가 중근 가져도 되지만 이 2차 방정식이 앞에서 한 번 나왔던 것을 한 번 더 가져도 된다. 그래도 이 전체는 중근이 생길 거다. 자, 밑에 336 합시다. 336. 자, 6번 이제 3, 4번째 활용인데, 자, 처음에 뭐 그림은 없지만 문제에서 정육면체가 있답니다. 한 모서리 길이 모르는 상태인데, 거기서 가로는 4 늘리고, 세로도 4 늘리고, 높이는 2를 줄였답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직육면체를 만들어 보니까 부피가 128. 부피. 그러면 처음 모서리 길이를 모르니까 x. 그것도 x, 정육면체니까 x. 가로 4 늘렸네? 그럼 x 더하기 4. 세로 4 늘렸네? x 더하기 4. 높이는 2 줄였네? x 마이너스 2.
그거를 다 곱한 게 부피죠. 곱해서 는 얼마? 128 씩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3차 방정식 세운 거를 x값을 이제 구하는데 이걸 다 전개를 해야 돼 결국 그죠? 이거 다 전개해서 128을 넘겨가지고 그러면은 x 세제곱 그 다음 얼마냐 6 x 제곱 그 다음은 0이 되나? x가 1차는 없네. 그 다음에 상수항이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160이 나오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다 전개해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선생님 방금 암산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도 이거 암산할 수 있을 정도로 연습이 돼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제 기본 3차식인 거니까 x에다가 적당한 값을 집어넣어서 0 되는 값 찾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한 160 정도 나와야 되니까, 그죠? 기본적으로 1 같은 거 택도 안 돼, 그지? 뭐 2 정도도 안 되고요. 뭐 3은 당연히 안 됩니다. 3의 약수가 아니니까. 4 정도 집어넣으면 될까? 4 세제곱하면 64 4, 16에다가 6을 곱하면 96 제발 160이 되냐? 아 되네. 그래서 x값 4 집어넣어서 0 되는 거니까 조립제법 해가지고 쭉 한 다음에 그러면 이게 x 빼기 4로 인수분해 되고 나머지가 뭔가 식이 나올 거란 말이야. 여기서 뭐 또 새로운 글이 나올 수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x값 4 하나 나왔잖아요 지금 그죠? x값 4가 답이 되는데 별 무리가 없단 말이야 그지? 그럼 4가 답이 돼. 자 우선은 여기까지 하고